네, 2교시입니다. 자, 9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죠. 매출 유형 11번 과세. 이거 뭐다? 어떤 거래에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나서 그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그 내용을 입력하면서 유형을 매출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매출로 선택한 유형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는 과세라는 코드번호 11번에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곧 작성하게 될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그 신고서 여러 항목들 중에서 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칸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줘, 이런 내용을 기재해줘라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맞게 숫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다시 정리할게요. 깨끗하게. 자, 국가는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 그 거래를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네 가지 증빙 중에 하나를 무조건 발행하거나 혹은 발행받거나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빙들은 발행되거나 발행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그 국가, 조금 더 작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과세관청,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가져갈 권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뭐 국세청이 되겠죠. 그 국세청에서 이렇게 발행된 증빙들의 데이터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거래를 발생시킨 당사자인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알아서 니들이 부가가치세 그냥 계산해서 우리한테 매기든가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부가가치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세액이 얼마고 매입세액이 얼마여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다라는 내용을 신고서를 작성해서 일정한 기한마다 정해놓은 기한마다 그 과세관청, 즉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되셨죠? 지금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매 분기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매 분기별로 신고를 하니까 그 신고하는 기간마다 신고서를 어, 적합하게 문제 없이 작성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 신고서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칸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제대로 매칭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 12번 영세라는 거는 언제 선택하나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이 어떤 제품을 내가 판매했는데 지금 매출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뭐 서비스 등을 판매한 거예요. 그 거래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판매한 상태야, 지금. 그럼 얘들은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판매와 관련해서는 증빙을 여러 가지 발행하면 되는데 그 중에 11번 과세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1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판매한 거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거에 의해서 그냥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한 그런 매출 건이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력하실 때 코드 번호 12번 영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판매에 대해서 내가 계산서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13번 면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법적인 어떤 증빙에 해당되진 않아요. 아주 넓은 개념의 영수증은 그냥
종이로 써주는 것도 있고 손으로 써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 그 외에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발행을 해주긴 해줬다. 그런데 그게 법에서 정한 증빙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14번 건별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간주공급도 있죠. 간주공급. 그죠? 사업장에서 다른 타사업장으로 반출하거나 개인적 공급이라든가 사업상 증여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념상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공급으로 저희는 간주하게 할 테니까 그 공급에 대해서는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여러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개인적 공급이라든가 사업상 증여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거래처나 상대방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물건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우리 거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그런 재화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재화를 공짜로 주는데 그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계산서라든가 뭐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죠. 예.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증빙이 발행 안 될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매우 높지만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거래는 부가가치세 10%를 네가 납부해야 되는 거래에 해당돼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근데 그런 거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걷겠다고는 얘기했지만 너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법적 증빙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14번 건별이라는 유형을 선택해서 우리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라고 신고해 줄래?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잘 안 나오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건너뛸게요. 15번 건너뛰고 16번의 수출 보이시죠? 여기 16번의 수출. 요런 거는 어떤 거냐? 예. 해외에 우리가 직수출했다. 물건을. 그런 경우에는 요 16번을 입력하시고 그 직수출한 내용, 매출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부터 19번까지는요. 카드와 관련된 건데요.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렇게 써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별 내용도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는 뜻은 나한테 물건을 사간 상대방이 신용카드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나한테 줘야 될 결제 대금을 결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결제를 내가 신용카드로 받으면 나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뭐를 발행한 게 되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걸 상대방한테 자동으로 발행한 셈이 돼요. 그죠? 우리 음식점 가서 카드 내고 밥 먹고 나서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면 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날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버려달라고 하죠. 버려달라고 하는데 그 종이가 나오는 순간 음식을 나한테 제공한 상대방,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걸 나한테 발행해 준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표현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기보다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나 아래에 있는 현금영수증 22번부터 24번까지 있는 현금영수증과 관련돼서 모든 증빙을 이 판매한 사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증빙을 발행했냐라는 그런 일관성 있는 서술이 됩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는 상대방을 기준점으로 두고 서술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4번까지는 현과 현면, 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내가 현금 영수증을 상대방한테 발급해준 매출인 경우에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해하셨겠지만 여기 유형의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줄임말이죠, 줄임말. 요 현과 같은 경우도 현금 영수증 플러스 과세 매출에 해당된다. 줄여서 현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고 그 거래가 면세 매출에 해당된다. 현면. 카과는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거래고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된다. 카과.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은요, 매출하고 당연히 거의 동일하겠죠. 왜? 지금 하나의 거래를, 물건을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물건을 사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입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죠? 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어떤 증빙을 발행해 줄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증빙을 발행해 주면 상대방, 매입자는 그 증빙을 받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같을 거예요. 내용이 같은데 하나 정도만 볼게요. 하나. 뭐냐? 불공이에요. 불공. 54번 불공이라는 이 유형이 있어요. 매입에는. 그럼 이건 언제 선택하는 건가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매출자가 아니에요. 매입자 입장에서만 볼게요. 물건을 사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 물건을 사올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물건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10%를 당신에게 더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10%만큼을 더 줬어요. 제대로 그 매입세액을 이제 부담한 거죠.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10%에 해당되는 거, 아까 컴퓨터를 100만 원에 이제 팔려고 했는데 얘는 과세 대상이니까 10%만큼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더 받는 거. 이 10만 원을 동일한 10만 원에 대해서 이 컴퓨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10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이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1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하나의 거래를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매출세액만큼을 과세관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맞는데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르는 이 매입세액이라는 금액은 항상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100%다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가끔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더 부담하고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에서 11가지 정도를 정해놨어요. 대략. 여기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든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든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가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가 아시겠죠? 요런 내용에 만약에 해당되면 비록 내가 10%만큼을 더 주고 사왔지만 매입세액만큼을 사왔지만 54번 불공을 선택해서 입력하신 후에 내가 신고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는 이 해당 금액만큼이 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칸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달라요. 54번 불공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빨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분계 유형 입력 방법. 요거는 뭐냐? 분계 유형 번호는 지금 우리 요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세자료 입력 이쪽 여기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보이시죠? 분계 요거 여기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중에 뭐 넣을 거냐 정하는 건데 0, 1, 2, 3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계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요게
요렇게 연결돼서 여기로 와요. 여기. 네, 재무제표에 반영될 분계 내역을 여기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에 어떤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 분계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볼게요. 그래서 0을 선택하면 이게 뭐냐? 0. 분계 유형에 0을 선택하면 분계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단부에 분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단부에 분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한다. 그럼 뭔 뜻이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데 그 거래는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을 뭐 납부를 하든가 아니면 공제를 받든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맞는데 장부,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는 해당 거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0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 거래인 경우에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올 수밖에 없는 현금을 주고받은 거래인 경우에는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출금이나 입금 전표를 선택하면 일반 전표 중에서도 다시 세분화해서 출금이나 입금 전표를 선택하면 분계가 한 줄만 나왔었죠. 자동으로 차변 혹은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갔었죠. 걔랑 같은 원리예요. 얘도. 지금 우리는 분계를 어떻게 할 건 정하는 거니까. 자, 외상, 그 다음에 혼합, 그 다음에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입력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써 있어요. 미리 혼합이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3번을 선택하면 하단의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런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생성돼요. 매입은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 생성됩니다. 좀 더 편하게 이제 분계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많이 했어요. 설명 많이 했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제 한번 해보는 게 낫죠. 한번 해보면서 이제 연결을 하나씩 시켜봅시다. 자, 이제 과세 매출 실무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지? 자, 생각해 볼게요. 다음 가톨릭의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3월 4일 날 당사가 누구예요? 우리 회사.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매출처가 뭐예요? 우리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는 상대방을 매출처라고 합니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제일전자라는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1,000만 원만큼을 부가가치세는 별도래요. 부가가치 별도. 이 1,000만 원만큼을 외상으로 공급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는 다른 말로 발행, 또 다른 말로 뭐 발급, 상대방한테 줬다는 뜻이죠. 교부는 상대방에게 기부라는 뜻이에요. 교부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회사가 제일전자한테 제품을 팔았는데 그 제품이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구나. 근데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죄송해요. 부가가치세를 보통 실무에서 줄여서 그냥 부가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무회계를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 부가세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부가세는 뭔데요? 부가세는 어떤 본세가 있으면 그 세금에 부과돼서 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있는데 그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스스로 자기네들 세금이 얼마다 계산하는 어떤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세금이 계산되면 그 세금의 5%, 어떤 다른 세금이 계산되면 그 계산된 세금의 3%만큼을 무조건 걷겠다.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금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부과되는 세금. 예. 그래서 사실 부가세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스스로 얼마만큼을 거둘지에 대한 별도의 산식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금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세금의 몇 퍼센트만큼을 추가로 걷는 애들을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표적인 예가 농어촌 특별세라고 부르는 그런 세금이 사실 부가세의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실무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많이 부르죠. 부가가치세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1,000만 원만큼을 외상으로 공급했잖아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 양식인데 여기 보면 적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전체가 다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왜냐하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급자가 매출자거든요. 매출한 사람. 우리 카톨릭,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가 이 물건을 이 제품을 공급했잖아요. 공급한 사람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사간 사람이 누구야? 제일전자한테 팔았다 그랬잖아. 제일전자 사간 사람의 내용이 쓰여요. 그죠? 사간 사람의 내용이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작성 일자를 하면 이 공급이 일어난 날짜 3월 4일이죠. 3월 4일.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는지, 그 다음에 이 판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만큼은 이렇게 100만 원이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과세 자료라고 했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이 거래에 대해서 100만 원만큼 공급자인 카톨릭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고요. 이 제일전자, 공급을 받은 제일전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만큼을 어떻게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입장에서는 얘를 입력할 때 매출로 입력하고요. 제일전자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입력할 때 매입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한다? 일단 매출처가 아니죠. 이 카톨릭 입장에서 이 거래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디다 입력한다? 매출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액 100만 원을 이 공급하는 사람 카톨릭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공급받는 제일전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 더 주고 산 거를 매입세액이라고 명칭한다,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메뉴로 가볼게요. 자, 우리 K랩 K랩을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번에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느리죠? 나왔나요? 왜 안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끄겠습니다. 네,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네요. 잠깐 끄고 다시 켜는 게 좋겠네요. 자, 닫기. 자, 요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K랩을 켜고 이게 또 지금 켜지네요. 이런 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 메뉴 보이시죠? 요 메뉴 보시면 크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요렇게 잘라볼게요. 그럼 여기를 상단, 화면의 상단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화면의 하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여기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 자료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여기 하단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분계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분계를 입력하는 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는 아까 3월 4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3월 4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 이 유형, 여기에 가톨릭 입장에서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걸 입력해야 될지 모르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뭐 보이시죠? 부가세 유형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부가가치세 유형이 맞는데 줄여서 그냥 부가세 유형이라고 해놨네. 왼쪽에 보면 매출, 오른쪽에 보면 매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이 거래가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출에 해당되는지 매입에 해당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지금 가톨릭 입장에서 이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입장에서 이 거래는 매출에 해당되고요. 매출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발행한 증빙은 뭐였죠? 세금계산서였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거? 11번 과세 매출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됐죠? 과세. 품목은 제품을 판매했고요. 수량 단가는 잘 모르겠고 있나요? 수량 단가 여기 없죠?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모르겠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엔터 치면 자동으로 10% 부가세 100만 원 계산돼요. 그리고 공급처는 어디였죠? 제일전자였습니다. 제일전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 메뉴는 어느 칸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메뉴바 전체 중에 하단에 보면 나와요. 공급 가액을 입력하세요 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도 전자 쪽에 이렇게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만약에 이 거래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이긴 한데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라면 그러면 여는 yes고 부는 no를 의미하죠. 전자세금계산 이게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맞냐? 이게 맞으면 1번 숫자 1번 칠하는 거예요. 1번 그럼 여로 바뀌죠. 2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어이? 자, 왜 안 되지? 2번, 2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0번이네, 숫자 0번을 치면 부거든요. 그럼 0 치면 여기 부라고 뜨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1번 이렇게 하면은 여라고 되어 있으면 이 거래는 세금 계산서긴 한데 여기 보시면 그냥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가 된 거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계가 보면 밑에 보면 분계 유형이 숫자 0을 입력하면 분계가 없다. 1을 입력하면 현금 분계가 된다. 2를 입력하면 외상 분계가 된다.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른 기본적인 분계 유형이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하단으로 영향을 미쳐요. 해볼게요. 만약에 1번을 선택해 볼게요. 그냥 1번 선택하면 선택하는 순간 현금으로 되어 표시되면서 밑에 하단에 갑자기 분계가 생겼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금 전표라고 자동으로 여기 원래 가로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입금 전표라고 생성이 됐어요. 자동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분계를 하는데 이 제품 1,000만 원어치 팔고 1,1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바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거래는. 그래서 보시면 거래가 어떻게 돼요? 분계가 어떻게 돼요? 어, 여기 차변은 현금 1,100만 원 받았다는 뜻이죠. 대변만 지금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매출은 1,000만 원이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건 이 100만 원은 우리 카톨릭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결국은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내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잠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이잖아요. 근데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는 대변, 부채죠. 왜냐면 어차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과세관청에 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로 잠깐 계상해 놓는 거죠. 지금 분기가 딱 끝나버렸잖아. 얼마나 편해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는 현금 받은 거래였어요? 아니었어요? 현금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현금이 아니라 2번 외상을 눌러주면 외상으로 표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자동으로 차변에 현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표시가 되죠. 너무 편하죠. 내가 분계를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외상 매출금이 표시되나요, 선생님? 아니, 이거는 내가 환경 설정 가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뭐 다른 거, 그죠? 뭐 선급금이라든가 뭐 미수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표시되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매출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세팅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어떤 구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어졌으니까 3교시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